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공연 시작 40분 전, 대기실 한 구석에서 임영웅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새하얀 셔츠 위에 네이비 수트를 입었지만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울 투어의 첫 주 마지막 날, 그리고 그가 몇 달 전부터 직접 구상해온 깜짝 게스트 프로젝트가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웅 씨, 괜찮으세요? 오늘 오프닝, 리허설 때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오늘만 잘 버티면 팬들 분명히 알아줄 거예요. 왜 제가 이 사람을 초대한 건지. 이 사람. 그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또 한 번 되뇌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유명 가수도 아니고 방송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 MC도 아니었다. 심지어 늘 그를 응원해주던 대선배 트로트 가수들도 아니었다.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며칠째 온갖 추측으로 난리가 났다. 설마 이찬원? 아냐, 이번엔 정동원일 듯. 감독 라인으로 가자고. 난 나훈아 선생님 몰래 오실 것 같아서 심장 벌써 나감. 그러나 임영웅이 선택한 깜짝 게스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서울의 한밤을 통째로 뒤흔들 참이었다. 일막 고척돔이 숨을 멈춘 순간, 공연 시작을 알리는 VCR이 끝나자 거대한 암흑 속에서 조명 한 줄기가 떨어졌다. 관객석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깍! 영웅야! 사랑은 늘 도망가! 위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자리엔 더 이상 아이돌도 예능인도 아닌 가수 임영웅만이 존재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을 앞둔 공기를 천천히 데우듯 부드럽게 흔들었다. 팬들은 따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이따가 펼쳐질 깜짝 게스트에 대한 기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가 터진다. 오늘 뭔가 다르다. 3곡, 5곡, 7곡이 지나고 토크 시간이 시작됐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관객석을 둘러봤다. 1층, 2층, 3층이 모두 파란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 첫 주, 마지막 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호성과 함성이 폭발했다. 그러나 곧 그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앉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실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진짜 영웅은 누구였을까? 조용해졌다. 팬들은 그의 표정에서 지금부터가 단순한 멘트가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것은 어딘가 불안하고 조금은 아픈 고백의 전조 같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누구도 아닐 거예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웃음 섞인 탄성이 튀어나왔다. 오, 떡밥 던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큰 인물인가 보다. 하지만 임영웅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가 은은하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조금 더 세게 움켜쥘 때 스태프들은 무전기로 속삭였다. 게스트 대기 준비 완료. 카메라 3번. 게스트 동선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1막이 끝났다. 무대 뒤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막 깜짝 게스트를 둘러싼 오해. 인터넷과 SNS에서 깜짝 게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은 공연 전에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오늘 나올 사람, MBC 국장 아니라는 거 실화임? 키키윽. JTBC PD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능 찍는 거 아냐? 아니야. 분명 연예인임. 근데 왜 영웅이가 진짜 영웅이라고 했을까? 그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 내 친구, 오늘 고척돔 스태프 뛰는데 깜짝 게스트. 진짜 상상도 못한 사람이라던데요. 힌트, 여러분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고. 댓글창은 바로 난리가 났다. 이름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환호를 해 키키키윽. 근데 영웅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스토리 있는 사람일 듯. 혹시 옛날에 길거리에서 같이 노래 부르던 버스킹 친구?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임영웅이 초대한 사람은 연예계와 아무 관련도 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3막 대기실의 두 사람. 공연이 중반을 넘겼을 때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진짜 제가 나가요? 검은 니트를 입은 중년 여성은 손에 쥔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초대장의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제 진짜 영웅입니다. 임영웅 드림. 스태프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따가 영웅 씨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말씀만 하시면 돼요. 여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일 뿐인데 정말 제가 나가도 되는 건가요? 팬들도 저를 보면 실망하는 거 아닌가요? 스태프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이 무대가 왜 준비된 건지 팬분들도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임영웅이 숨을 조금 몰아쉬며 들어왔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아직도 공연 중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강렬한 에너지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선생님. 여성은 허둥지둥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임영웅이 먼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빛은 무대 위에서 보여준 화려한 별빛이 아닌 어디까지나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히려 고맙죠. 이렇게까지 저를 기억해줘서. 여성의 이름은 윤정희. 어느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간호사였다. 그리고 몇 년 전 아직 무명에 가까웠던 한 청년 가수를 위해 규정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을 선물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사막 과거의 어느 새벽, 중환자실 앞 복도. 몇 년 전이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던 새벽 3시. 중환자실 앞 복도에 한 청년이 털이 다 빠진 모자를 눌러 쓴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일회용 마스크와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윤정희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규정은 규정이었고 중환자실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었다. 알아요. 근데 저 여기서 노래만 한 곡 부르고 갈게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절실했다. 면회 안 해도 돼요. 유리창 너머로만 그 아이가 들을 수 있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방송에 나오게 되면 꼭 병원에 노래하러 오겠다고.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편지를 꺼내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웅 오빠. 나 또 항암해야 해서 공연장 못 가. 나 대신 엄마가 영상 꼭 찍어온대. 오빠, 방송에 나오게 되면 나 있는 병원에도 꼭 와줘. 나 그날까지 버틸게. 편지 한쪽에는 작게 쓰인 이름. 지우 올림. 윤정희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다. 중환자실 침대 한쪽에서 늘 TV를 보며 웃던, 그러나 점점 말수가 줄어들던 아이. 그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임영웅의 영상을 찾아보곤 했다. 오빠,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복도 끝에서라도 부르고 갈게요. 아이는 유리창 너머로라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딱 한 곡만. 윤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규정을 떠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렸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동시에 떠오르는 건 항암 치료 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지우의 얼굴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청년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제가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이가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고. 그 엄마가 그랬어요. 긴 침묵 끝에 윤정희는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3분만 요. 청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요? 3분 동안 복도 맨 끝에서 조용히 아이 쪽을 향해서만 부르세요. 소란 피우면 안 되고요. 제가 그 3분을 책임질게요. 그날 새벽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고 모니터 소리와 포화도 알람이 뒤섞인 공간을 가르는 듯한 음색이 울려 퍼졌다. 유리창 너머 산소 마스크를 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힘겹게 입모양을 만들었다. 오빠,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우는 결국 긴 싸움 끝에 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새벽 복도에서의 3분은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잊지 못할 빛이 되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임영웅이었다.